네, 안녕하십니까. 갱스탁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6월 5주차 시황 분석 및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6월이 이제 다 끝났는데요. 자, 상반기 끝나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보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악수 이런 것들이 뭐 주요 이슈가 됐었는데 뭐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 사실 국내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요 FTA 재협상 이슈죠. 자, 그래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FTA 재협상이 과연 이루어질지, 미국은 한다는 입장이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안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미국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자, 무역 적자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미국이 이제 크게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 중국이 있고, EU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멕시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한 5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상당히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고, 미국은 반대로 우리나라한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 5번째 순위 정도 되는데, 자, 이 미국 무역 적자 보고서가 한미 정상회담과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자, 좀 불똥이 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장하는 쪽은 이제 자동차 쪽하고 철강, 중국 쪽도 이제 철강 뭐 이런데 좀 벌써부터 관세 폭탄을 좀 맞기 시작한 것 같은데, 자동차랑 철강 쪽 업종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가전제품 쪽. 자, 가전제품 이쪽도 좀 긴장하고 있고요. 자, 삼성 같은 경우가 또 뭐 미국에 가전제품 공장을 세우겠다, 요런 투자하겠다, 요런 것도 발표하는 것도, 자, 이런 거의 일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정상회담하고 그다음 FTA 재협상, 미국 무역 적자 보고서 나오는 거, 요런 것들이 지금 국내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가 연일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미국 ECB의 유럽 중앙은행이죠. 유럽 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자, 경제 상황이 좀 개선이 된다면은 이제 긴축을 할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 요거를 시장에서는 좀 긴축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경계감이 팽배한 상황인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양적 완화를 계속 실시를 해왔는데, 자, 경기 상황 나아진다면 이제 양적 완화 축소하겠다,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일부 뭐 자금들이 지금 유출이 되고 있으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급락을 보였던 국제 유가가 이번 주에 7%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이따가 차트 볼 텐데, 자, 국제 유가가 7% 정도 올라오면서 현재 한 46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요 22 총재 긴축 발언에 의해서 유로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그에 반면에 이제 달러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가 좀 더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1144원 정도, 이번 주에 114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이번 주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0.5% 정도 올랐고, 자, 코스닥은 사실 뭐 보합권 정도,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주 뭐 아주 의미 있던 일이 코스피 2400을 돌파했죠. 자, 돌파해서 안착하진 못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돌파했다가, 자, 이렇게 다시 내려온 상태인데, 2402포인트인가요? 까지 올라갔습니다. 목요일이었죠. 올라갔고, 자, 이번 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6월이 마감되고, 2분기도 마감되고, 상반기도 마감됐습니다. 자, 뭐 시장에서 이제 마감하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거는 뭐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IT와 반도체 쪽,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이죠. 반도체 이쪽이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휴대폰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섹터가 상당히 좋고, 그 외에 뭐 정유학도 요새 좀 저유가 때문에 안 좋고, 뭐 항공 등등 좀 안 좋은 쪽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 와중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반도체 업종들이, 자, 국내 주식시장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전체적으로 뭐 오늘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본 뭐 최근에 계속 올라오다가 자, 이번 주 뭐 수목금 약간 뭐 음봉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큰 일은 없었고, 자, 목요일이죠. 2400 2.80 6월 29일 날 찍고서 뭐 안착하지 못했지만 2390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90선 유지하면서 뭐 하반기 2400 넘고 2500까지 갈 거다, 뭐 3000도 얘기 나오는데 뭐 3000까지 단시간에 올라가기는 뭐 쉽지 않겠고, 한 2500 정도는 충분히 가줄 수 있지 않을까. 강세가 지속될지는 살펴봐야겠지만 2500 정도는 일단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코스피 여전히 이번 주도 또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피 주봉으로 최근에 많이 봤었는데 주봉 뭐 양봉 계속 뽑으면서 계속 올라갔죠.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번에 뉴스가 나왔던데, 자, 7개월 연속 지금 월봉입니다. 7개월 연속 상승을 했다. 양봉들이 크기가 만만치 않은 것들이 자, 5월달 그리고 6월달 그 다음에 3월달도 그랬고요. 7개월 연속 올해 들어서 뭐 계속 양봉이죠. 양봉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봐도 이 정도 양봉이 계속 나온 시기가 뭐 보이지 않습니다. 양봉 나오다가 뭐 음봉이 하나씩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여기도 보면 뭐 음봉 하나씩 섞여 있죠. 그런데 자, 최근 7개월 연속 양봉 나왔다. 그래서 일부 좀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 가기는 쉽지 않죠. 장기적인 추세로 상승하더라도 자, 어느 정도 조정은 계속 받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반면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뭐 이번 주 별로 재미는 없었는데, 자, 그래도 코스닥도 올해 3월부터죠 6월까지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자, 일봉으로 보면 약간 뭐 지난주에 한번 하락하고 나서 678까지 찍고 나서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다. 자, 21선까지 지금 일봉상 내려왔고, 자, 주봉으로 보면 좀 떠 있죠. 아직 5일선 정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이제 횡보하면서 뭐 5일선이나 11선 이렇게 맞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뭐 아직 코스피에 비해서 아직도 소외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700 그 이상 충분히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좀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자, 국제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이번 주 양봉 아주 크게 뽑으면서 7% 정도 올라왔고요. 자, 최근에 한 5주 연속 음봉이 계속 그려지면서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번 주 좀 올라오면서 자,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ETF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뭐 원유 많이 떨어지면서 좀 투자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좀 있는데, 자, 요런 거 좀 과도하게 급락했던 기간에는 뭐 달러나 원유 이런 것들도 좀 투자하는 것도 자, 좋은 해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런 거 뭐 리스크가 아무래도 단일 종목에 개별 종목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비중 좀 실을 수 있고, 뭐 유가가 이게 뭐 한 일주일 사이에 7%씩 움직이니까 사실 뭐 개별 종목 부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보고 싶은 게, 지금 나스닥이 최근에 좀 흐름이 좀 한풀 꺾였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자, IT 기술주들이 자, 화요일날 1.6% 급락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도 1.4%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 61선 21선 위에서 나스닥 지수가 무너지지 않고 있죠. 여기서부터 보면 자, 61선 지지 받으면서 계속 올라갔는데, 자, 지난 목요일에도 61선 지지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받고 좀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나스닥이 다시 이제 여기서 상승 추세가 좀 꺾일 것인지 요거 지켜봐야 돼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미국하고 커플링 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유럽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야, 미국도 이제 한풀 좀 꺾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미국 지수랑 같이 보면서 좀 국내 증시 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내려온다면 막 6천선 아래로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도 있다. 뭐 6,140이니까 사실 뭐 2% 좀만 넘게 내려와도 6천 아래죠. 140포인트가 우리나라의 지수와 체감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여기 6천이 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부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개별 종목들 보면 국내 제가 IT 반도체 쪽 강하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이번 주에 화요일이었네요. 화요일 날 이번 주에 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진 못했는데 자, 지난주에 한 단계 레벨업 하고 나서 보시면 전고점을 그냥 갭으로 띄워버렸죠. 자, 6월 20일 화요일 날 갭으로 띄우고 나서 여기 240만원 넘어갔죠. 240만원 넘고 나서 지금 계속 이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242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뭐 대단하고요. 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 뭐 1년 사이에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일부 뭐 쉬어갈 수도 있겠죠. 지금 계단식으로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흐름 잘 봐야겠고 자,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도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가 엄청 호황기에 뭐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야,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종목인데 작년 5월 달에 25,000원 하던 게 지금 7만원까지 왔으니까 3배 좀 안 되게 뭐 한 2.6에서 2.7배 정도 올라왔어요. SK하이닉스가. 자, 이게 시총 2위가 이렇게 올라왔고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2배씩 올라왔으니 국내 지수 여전히 강하고 지금 뭐 중소형주들 아직 대형주에 비해서 좀 소외받고 있는데 요런 데서 좀 빠져나온 자금들이 중소형주로 흘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지수 차트도 보고 그 다음에 유가도 보고 했는데요. 자, 유가도 지금 반등 나오고 50달러까지 다시 올라오겠죠. 국제 유가도. 그래서 요런 거 좀 미국 증시, 그 다음에 국제 유가, 그리고 이제 한미 FTA 요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국내 시장 대응하자. 저는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조금 그래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깊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좀 투자를 하더라도 좀 덜 오른 종목들, 실적 뒷받침되는 좀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 마감하고 7월 1일, 지금 7월 1일인데 이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과연 국내 증시 어떤 흐름 이어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박스권 상단 뚫고 나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과연 연말까지도 이런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재밌게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6월 5주차 시황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자, 다음 주에 이제 7월 장 열리는데 자, 7월 시황 분석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칠게요. 감사합니다.